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1장, 우리 교재 페이지로는 302페이지, 입양 사업의 역사 및 현황에 대한 파트로 입양의 역사를 먼저 살펴보면은요, 어저께 뉴스에 입양된 지 8개월 만에 아이가 양부모인 아버지한테 맞아서 응급실에 갔고, 지금 뇌출혈로 뇌 수술을 받고, 지금은 조금 이제 상태가 회복이 되기 어렵다라는 어저께 담당 의의 인터뷰를 봤는데, 우리나라 입양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시간적으로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 뉴스를 보면서도 저렇게 키울 거면서 왜 데려간 거야 라는 생각을 한 부분도 있고요. 너무 무책임한 양부모로 인해서 그 어린 생명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뇌로 이제 치료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입양의 역사를 먼저 살펴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사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역사적으로 입양은 혈육의 결속, 가계 계승, 노동력 확보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양자 제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친족 중심의 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 입양은 아동의 복지적인 측면보다는 가계를 계승하는 의미로 이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주로 남아만이 입양이 됐던 부분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7세기 초 북의 중심의 가족, 친족 질서가 정착하면서 양반층은 입양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고 18세기가 되면서 입양이 보편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예로 안동권 시의 족보를 보면 17세기 전반이 25세 손 이전까지는 이제 가계 단절에도 불구하고 입양을 하지 않았지만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 사이에는 입양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26세 손이 8.8%가 양자였고 그 비율은 점차적으로 증가했다라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에서 입양이 활성화된 배경은 한국 전쟁으로 인해 급격히 증가한 고아와 혼혈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 입양 정책을 실시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1961년에 고아 입양 특례법을 제정하면서 해외 입양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1976년에는 입양 특례법을 개정하여 국내 입양의 부양책을 모색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전쟁 고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입양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요보 아동의 대부분이 해외 입양되었고 국내 입양의 비율은 매우 낮았습니다. 그 급속한 산업화와 더불어 미혼모, 기아, 결손 가정 등이 증가함에 따라서 요보 아동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였고 대부분의 해외로 아동들이 입양이 됩니다. 그래서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는 계기로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해외 입양을 금지시키기도 했고요. 그래서 국내 입양으로 방향을 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올림픽을 개최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99년과 2000년의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특례법 시행령 그리고 특례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여서 해외 입양 관련 절차를 보완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우리나라 입양 제도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지난 10년간 국내 입양 비율이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여전히 50%대에 머물고 있기는 하지만 이전에 비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양 가정의 모습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면서 입양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양하면 생각나는 이제 연예인 하면 차인표 신혜라 부부인 것처럼요. 두 번째로 입양 현황을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도 두 가지 형태의 입양이 존재를 하는데요. 하나는 친부모로부터 유기되거나 포기되어서 요보 상태가 된 아동을 인수한
입양기관과 양부모 또는 양부모를 대신하는 입양기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입양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호적이 있는 아동의 친부모와 양부모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민법에 의한 입양이 있는데요. 민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국내 입양은 양부모가 친부모의 동의를 직접 받아 호적에 양자로 신고하는 경우로 대개 같은 성을 가진 확대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총 28개 입양 기관이 있다고 해요. 국내 입양 활성화 및 입양에 대한 사후 관리 등을 위하여 중앙입양원을 운영하고 2019년 설립된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 아동 가족 정보 및 친가족 찾기를 필요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운영, 입양 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 국내외 입양 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 연구, 입양 관련 국제 협력 업무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입양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2018년 기준 국내 입양이 국외 입양의 비율을 이제 상회하게 되는데요. 국내 입양과 해외 입양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8년 이전까지는 국외 입양이 70% 정도였고 국내 입양은 30% 정도로 차지했습니다. 2006년까지는 국외 입양의 비율이 높았지만 2007년 이후부터는 국내 입양의 비율이 국외 입양의 비율과 거의 비슷해졌고 2010년 이후로는 국내 입양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입양 아동 및 입양 가정에 대한 사후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조금씩 반영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데요. 대중매체를 통해서 유명 연예인들의 공개 입양이 보고되면서 일반인들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2014년부터 국내 입양의 비율과 해외 입양의 비율이 비슷해졌고 2013년부터 입양 건수도 줄었습니다. 이는 입양 절차와 조건을 까다롭게 규정한 입양특례법 등의 영향으로 국내 입양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양 아동의 발생되는 원인이 이제 자명한 만큼 체계적인 성교육을 통해서 입양 대상 아동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입양 아동의 성별 및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입양은 신생아나 영아의 비율이 65.1%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입양 사실을 숨기고 친생자인 것처럼 기르려 하거나 어려서부터 키우는 것이 정들기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입양아의 성별을 살펴보면 국내 입양의 경우 여아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입양의 목적이 대를 잇기 위한 경우보다는 가정생활의 쓸쓸함을 달래기 위해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친자녀의 형제가 필요해서 또는 불쌍한 아동을 위해 입양해야 한다는 이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실제로 남아들의 입양 비율이 줄어듦에 따라서 중앙입양원에서는 남아 입양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남아 입양을 유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외 입양의 경우도 남아가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한편 국내 입양에서 공개 입양을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40%를 넘어서는 우리나라의 현황이 이제 20년 새 비밀 입양에서 공개 입양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도 그림 11-3을 참조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 입양이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앨 뿐만 아니라 입양 아동의 정체성 혼란 극복과 국내 입양 활성화에 꼭 필요한 요소라고 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최대 입양 기관인 홀트 아동복지회는 2006년 기준 국내 입양 360건 중 공개 입양은 절반에 육박하는 160건이라고 밝혔다고 해요. 홀트 아동복지회에 따르면 1986년
전체 국내 입양 중 공개 입양 비율은 15.5%였고 4년 뒤 2004년 공개 입양 전체 30%를 넘어섰고 1년 만에 2005년 처음으로 40%를 넘었다고 합니다. 2014년 입양 관련 인식조사에 따르면 입양 사실 공개 필요성에 대해서 70.2%가 아이에게 입양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혼자들이 아이에게 입양된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데 공감을 더 많이 하였고 연령별로도 50대 이상의 동의율이 특히 높았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입양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어릴 때부터 입양 사실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고 혹시 있을지 모를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당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자신의 역사를 거짓 없이 알게 해야 하는 것, 나중에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부모에게 배신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입양 경향에 대해서는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전체 입양의 그런 국내 입양 아동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국내 입양의 경우 난임 가족뿐만 아니라 자녀가 있는 가정임에도 입양을 하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점, 비밀 입양이 줄어들고 공개 입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변화는 아동의 복지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입양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입양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 308페이지 입양 서비스에서 이제 입양에 대한 여러 가지 구성 요인들을 살펴볼 건데요. 입양 사업은 입양되는 아동과 이 아동을 입양하는 입양 부모, 그리고 입양 아동의 친권 및 양육을 포기하는 친부모, 이렇게 세 가지의 인덱스로 구성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입양 아동, 입양 부모, 친부모의 자격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입양 대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요호 아동으로 입양 특례법 제구조를 이제 살펴보면 양자될 자격에 대한 부분이 309페이지에 보호자로서 이탈된 자, 또 후견인의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입양기관의 보호 의뢰한 사람, 법원에 의하여 친권 상실의 신고를 받은 사람, 그 밖에 부양 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이렇게 해서 입양 대상 아동이 되는 거고요. 입양 부모는 사회적, 법적 절차에 의해 부모가 된 자를 의미하는데 우리나라 입양특례법 제10조에 입양 부모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해서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 종교,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 구성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는 것,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여러 가지 안내들이 있고요. 친부모에 대한 부분은 과거에는 친부모가 가정의 빈곤, 불화, 이혼 등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어려워 입양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70년대까지 부모가 합법적인 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다가 주로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를 보다 더 나은 가정으로 입양 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친부모의 상당수가 미혼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육할 의사가 없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입양을 의뢰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입양 절차를 한번 살펴볼까요? 입양 절차에 대한 부분은 2011년 개정이 되었고 2017년까지 부분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라서 입양 절차는 좀 더 까다로워졌다고 해요. 까다로워졌는데도 지금 정인이 사건 때부터 지금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보호, 발달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곳에 입양되어서 안타까운 뉴스들을 접하고 있는데요. 입양 부모의 자격 강화, 입양 허가제 등 아동 입양의 절차가 아동의 복리 증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됩니다.
입양을 신청하는 부분이 이제 입양을 원하는 부모는 양친 가정조사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을 입양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입양을 신청하게 되고요. 양친 가정조사 및 준비에서는 입양을 원하는 부모가 양친 가정조사 신청서를 접수하면 입양기관에서 2회 이상의 가정방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결연은 입양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면 입양 대상 아동과 입양을 원하는 부모가 만나 선을 보는 자리가 마련이 되고요. 가정법원에서 이제 허가를 해주는 부분인데 입양 대상 아동과 입양을 원하는 부모 간의 결연을 맺게 되면 입양기관은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법원은 자체 판단에 따라서 추가 자료, 건강진단서, 범죄 경력 조회서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입양 허가를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구비 서류를 다시 갖춰야 하고 필요하면 예비 양부모나 가사조사관 등이 법원에 참석해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정법원의 입양 심판을 확정되고 이를 통해 입양이 허가가 됩니다. 입양의 성립을 보면 입양 기간이 이제 입양 허가가 결정이 되면 입양 기관은 아동을 양부모에게 인도합니다. 가정법원에 허가서를 첨부하여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련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청에 친양자 신고를 하면 모든 입양 절차가 마무리가 되고요. 입양이 성립이 되면 입양 아동과 친부모 사이에 존재했던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가 입양 부모에게 입양이 된다고 해요. 이 사후 관리를 살펴보면 아동의 가정 배치 후 아동의 입양 가정을 잘 적응하고 있는지 1년 동안 입양 가정을 방문해서 이제 조사하고 아동이 입양 가정에 법적인 자녀가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사후 관리에 대한 목적은 입양 아동이 성공적으로 새 가정을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양 부모와 입양 아동 간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입양에 따른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고요. 입양기관에서 사회 서비스 제공 시 입양 가정의 의사를 존중하여 입양 사실이 공개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비밀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있고 아동의 적응 상태를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국내 입양 가정의 성공적인 적응을 돕기 위해 입양 부모로서의 역할 확립, 입양 아동에 대한 이해 증진, 입양 아동의 건강한 자아 정체감 형성 등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해외 입양인의 성공적인 적응과 긍정적 자아 정체감 형성을 돕기 위해 다양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모국 방문 사업, 모국어 연수 사업, 모국에 관한 자료 제공, 친생 부모 찾기 사업과 입양 정보 공개 제도에 관한 홍보, 국적 회복 지원,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한 상담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입양 기관의 사회적 취지는 입양 부모 및 입양 아동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재 315페이지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살펴보면 국내 입양 우선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07년 7월부터 해외 입양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을 인수한 후 5개월간 국내 입양만을 추진하는 것으로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 있습니다. 입양 가정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있고요. 입양 기관에 지급하는 입양 비용을 지원해주고 2019년 기준으로 입양 아동에게 16세까지는 월 15만 원의 입양 아동 수당을 지급하게 되고 의료급여 1종을 지원해주고 심리지원비도 지원해주고 또 장애 아동의 경우 매월 55만 원에서 62만 원에 대한 입양 양육 보조금 의료비를 별도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입양 가능 양부모 자격 확대하여 독신자도 이제 입양을 가능하게 하면서 연령차를 45세에서 60세 미만으로 개정하여 자녀 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고 합니다. 2007년부터 공무원이 아동을 입양할 경우
입양 아동과 부모의 심리적 적응을 위해 14일의 입양 휴가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입양도 제2의 출산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출산 휴가와 같은 입양 휴가제 도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서 실시된 것이라고 합니다. 지속적인 입양 문화 개선 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이 국내 입양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일반인들의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에 중요한 만큼 TV나 인터넷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된 아이들을 입양하였던 그 탤런트 부부가 있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주인공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씩 꼭 매스컴에서 이렇게 노출되어서 대학생 성인이 되더라도 든든한 부모가 있어서 진학이라든지 진로라든지 이런 걸 함께 고민해주는 가족이 생긴다는 건 참 좋은 거구나라는 것들을 TV를 통해서 노출시키는 건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 가족부에서는 국내 입양관리와 지원 체계 마련, 입양인 사후 서비스 제공, 원스톱 통합 지원, 이런 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아동 권리보장원 국내 입양 알선과 지원을 강화하고 입양 기관의 입양 대상 아동과 예비 양부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입양 기관 및 예비 양부모에게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입양인의 뿌리찾기에 대한 모든 출발점이 되는 국가 차원의 주관 입양 지원 기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입양인이 친부모를 찾는 데 있어서 불편을 줄일 수 있고 입양 대상 아동과 예비 양부모의 정보가 공유되어 긍정적으로 국내 입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입양 후 복지 서비스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법적인 입양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 입양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 후 복지 서비스는 입양의 사후관리에 대한 국한되어 있는데요. 입양 후 복지 서비스라기보다는 입양이라는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 짓는 사후 절차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양 사업의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입양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 입양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아직 우리나라의 혈연 중심의 문화로 인해 입양에 대한 편견이 강화하고 이로 인해 비밀 입양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양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는 법과 제도가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입양 아동의 복지 증진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고요. 이에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입양 사업의 문제점을 통해서 개선 방향을 알아보면 입양 가족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에 대한 마련입니다. 그런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입양 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하여 입양 아동의 양육, 교육, 의료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이 늘어나긴 했지만 입양 아동을 키우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고려해 보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입양은 법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으나 파양에 대한 아동의 보호에는 법적 보호 조치가 미흡합니다. 입양특례법에서 파양의 사유를 양친이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양자의 양친에 대한 폐륜 행위로 인하여 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파양이 청구된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존중해야 함을 제시하게 됩니다. 입양 대상 아동과 관련하여 친권을 중시하는 제도 때문에 입양이 되지 않는 아동이 많습니다. 입양 기관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는데요. 입양은 반드시 국가가 인정한 입양 전문기관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 차원의 홍보가 이제 입양 전문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돈으로 주고받고 뭐 대리모가 아이를 출산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아직은. 동시에 불법 입양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불법 입양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부분인데 처벌이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부분으로 약하게 쓰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입양 기관의 입양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일관성 있는 입양 절차 수립 및 입양 서류의 간소화, 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 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 입양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2005년 다양한 국내 입양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데요. 국내 입양 가족 지원 제도로서 장애 아동 양육 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입양 아동 의료급여 실시, 입양된 장애 아동에 대한 무료 진료를 포함하게 됩니다. 더불어 입양 절차 및 구비 서류가 보다 간소화되었고 입양 수수료를 면제시키면서 입양 부모가 아동 입양 수속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정부가 부담하여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게 됩니다. 입양 아동에게 무상 보육을 실시하고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입양 아동의 양육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이 보다 확대가 되고 입양기관 운영 지원, 입양정보센터 운영, 입양 대상 아동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입양 가족단체를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명시를 통해서 국내 입양을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의 2018년 입양 현황 통계를 따르면 건강이 이상이 있는 아동의 해외 입양은 135명, 국내 입양은 23명, 6배 정도 높았다고 합니다. 장애 아동과 남아의 경우 입양이 여전히 어려움을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죠. 국내 입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지속적으로 강화, 확대될 수 있도록 입양에 대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양 서비스를 어떻게 강화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 입양 부모에게도 새로운 적응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들 간의 원활한 적응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예비 입양 부모에 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고요. 양부모와 입양 아동 간의 정서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양 아동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감을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입양 실무자들은 입양 부모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이를 입양 부모가 입양 부모에게 제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입양 아동을 받아들이기 전 심리적 임신 기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해요. 그거 참 괜찮은 것 같네요. 이러한 사전 교육은 입양 가정의 성공적인 적응에 도움이 되고 파양으로 인해 입양 아동들이 이중의 상처를 받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입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입양 후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하겠습니다. 바람직한 입양 문화의 정착을 살펴보면 부정적인 인식이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입양에 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조사 연구에서 입양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인식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대국민 홍보와 계몽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어려서부터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입양에 대한 입양 대상 아동의 발생에 예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입양 선택, 미혼모 집단의 경우 유아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높게 나타나고 양육 선택 미혼모 집단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수혜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미혼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고 이들에게 충분한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미혼모들이 직접 입양 보내지 않고 자녀를 키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미혼모들이 스스로 자신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